현실과 로망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텀하우스 손민수 과장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많은 시골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50년에서 60년, 많게는 70년 정도까지 되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흔히 말해서 천정 쪽에 석가래라든지 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진 그런 집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시골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석가래가 있는 형태의 구한옥 관심도가 높아지셨는데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올라가져 있는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매매가 많이 조금 부동산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아파트보다는 주택 이런 쪽을 생각을 하시다가 그 와중에 또 스타일이 있는 한옥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매체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현실과 로망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 집을 매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마디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60년대, 그 다음에 50년대 이때 건축이 되어진 건물 자체가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많게는 세네 차례 형태들이 많이 변했어요. 지붕 같은 경우는 옛날 원래 있던 기와장에서 지금 현재 기와 형태의 그런 지붕 작업들을 누수 부분 때문에 다들 작업은 진행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 예전에 나무, 목재를 기둥으로 해서 버티고 있던 집들에다가 조적벽이죠. 그런 벽돌들을 쌓아서 벽돌집으로 변경을 하면서 확장을 해놓은 형태, 이런 형태적으로 좀 많이 되어지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러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식으로 토지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랬을 때는 이 집에 대해서 뭔가 확장을 한다든지 축소를 하거나 구조 변경을 하거나 이런 행정 절차 자체가 아예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업체들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있거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밟고 있는 업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골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고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80년대, 90년대 그때 제일 많이 쓰였던 자재들 중에서 슬레이트라고 부르고 스레트리라고도 부르는 성면이 들어가 있는 자재가 있어요. 지붕 보통 처마 쪽에다가 많이 쓰는 자재인데, 이런 자재 같은 경우가 지금은 성면가루, 그러니까 성면이 성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리고 폐기를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전문적으로 폐기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거를 해체 작업을 할 때 복장까지 갖춘 상태에서 철거인들이 와서 철거를 해야 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폐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주택에서 슬레이트가 보이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또 아래에다가 합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아 놓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생겨지는 변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한옥 스타일에서는 구들장으로 되어져 있는 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시겠지만은 돌을 깔아놓고 그 아래쪽에 온기가 돌면서 그 온기가 구들장 그 돌을 통해서 위로 전달이 되는 전형적인 바닥 난방 형태의 방식인데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그 구들장 아래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즘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위에다가 보일러 엑셀배관을 깔고 미장을 하신 다음에 쓰시는 집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집들 대부분이 보시다 보면 지금은 한 20년 정도 지났겠죠.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한쪽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구들장이 버틸 수 있는 무게에다가 위에 미장의 두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한쪽이 처지는 증상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은 구들장까지 다 철거를 해놓은 다음에 새로 기소도 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 한 다음에 방통 작업을 진행하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들장 유무 원래 있었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없앴다라면 어떤 식으로 없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석가래가 중간중간에 집들이 조금 개보수를 하면서
빼서는 안 되는 기둥들을 한두 개씩 빼고 거기에다가 통나무 같은 걸로 원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잡아놓은 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집이 전체적으로 비틀어지고 기울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석가래들이 상태가 많이 훼손이 되어집니다. 이랬을 때는 이 석가래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제품으로 갖다가 한다고 해도 표시가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에서 얼마나 보수를 하면서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애초에 집을 매입을 하면서부터 구조만 남기고 공사를 하자,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되 뼈대만 남기고 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고객님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 자체, 흔히 말하는 뼈대 자체가 튼튼하지 않다라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공사의 계획 방향조차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택 쪽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도 단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단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방충이라든지 벌레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아파트보다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열이라고 하면은 보통 벽체 쪽에서 단열 작업, 벽에랑 천정, 바닥 이렇게 해서 단열을 전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벽면에서 일단 단열 작업 진행은 되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샤시 쪽에서도 보통 그런 한옥 스타일에서는 통유리, 미닫이 형태의 이런 문이 아니라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통유리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현재 쓰고 있는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류들 이런 것들이 출입은 가능한지, 보통 주택의 경우는 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창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정창, 통유리라고 불리는 게 보통 픽스창이라고도 하는데, 이 픽스창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단열 성능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꼭 복층유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최대 3복층 유리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방 보일러에서도 어떤 원자재를 쓰는지, 예를 들어 전기인지 심야전기인지 아니면은 기름인지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쓰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에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유의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화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업체들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옥집 전문으로 고치거나 아니면은 신축을 하거나 하는 업체들 쪽을 먼저 미팅을 하셔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처럼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신 다음에 알아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마우스 손민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